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또 새로운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 그런 말씀을 드려요. 이제 한 3시간 정도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무슨 공부인지 잘 몰라요. 그럼 무슨 생각하냐면 와, 본인만 모르는 것보다 딴 사람들은 다 아는 척을 해요. 그죠? 그런데 물어보면 사실 그분들도 네,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혹시 처음 공부하신 분들 이렇게 있으실 거예요. 하여튼 그 처음 공부하실 때는 좀 어려워도 그냥 뭐 한 2달, 3달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대충 아, 이게 이런 건가 보다. 이렇게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도 오늘도 우리 합격생들도 몇 번 오셨더라고요. 2차 합격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어쨌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항상 시험이라는 것은 많은 분이 합격을 하셔도 그렇죠? 예,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 좀 더 용기를 내셔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최선을 다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합격의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주택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과목의 특성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특히나 이제 중개사 공부하신 분들이 가끔 또 주택관리사 공부하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중개사 과목들은 비슷비슷한 과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 회계, 그렇죠? 느낌과 민법, 느낌과 시설 느낌이 각각 다른 색깔을 지녀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같은 색깔이 아니라 뭐다? 그 과목의 편성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초 강좌를 이렇게 공부하시고 기본 강좌 응용하시다 보면은 그 코스대로 밟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렇죠? 합격에 꽉 필요한 것들은 다 머릿속에 갖고 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시험장까지.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 그렇죠? 인내하시고, 공부하시고, 또, 우리 이제 오프라인 그 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에서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이는 별거 없어요. 하지만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교류가 되죠. 그래서 남들이 공부하는 것도 좀 보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질문도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 남들이 공부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무료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온라인은 아무래도 화상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나 여러분의 어떤 공부 방법에 따라 온라인이 좋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좋을 수 있는데, 혹시나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거리가 가능하시다. 여기 노원역이 있으니까 가능하시다 그러면 사실 오프라인을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여러 코스 중에 한 코스 정도는 이렇게 병행을 해보시면 장단점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강좌는요 326쪽 기초 주제 93부터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기초 주제 93을 봤더니 트랩이라고 나오죠. 트랩 그림이 막 나오고 넘겨보세요. 328쪽 보면 봉수가 나와. 아, 이게 무슨 봉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기초제 95를 보면 통기관이 나와요. 그럼 이게 이제 한 파트예요. 배수 설비, 그 다음에 트랩, 그쵸? 나오죠? 봉수, 통기관이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거의 나와요, 거의.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신 이 파트가 한 문제는 거의 나오는데 제가 설명드린 거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 문제가. 자, 그러면, 자, 기초제 93이죠? 93. 자, 그럼 93부터 쭉 진행되는 그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우리가 사실 배수설비예요. 배수설비. 배수. 이 배수라는 거. 물을 공급하는 건 우리 뭐라고 해야 되죠? 급수. 물을 버리는 건? 그렇죠. 배수죠. 물을 버리는 거예요. 배수. 그렇다면 물을 버리는 배수설비인데,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물을 요렇게 버렸다. 얘가 이제 물을 버리는 하수관이에요. 그럼 물을 이렇게 여기 더 오염된 물을 버립니다. 이렇게 버리겠죠. 깨끗한 물이 공급되면 우리 뭐라고 해요? 급수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여러 가지 오염이 나와요. 그럼 요렇게 만약 건축물에 요렇게 배관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잘 빠지죠. 물은 잘 빠져. 하지만 물이 잘 빠지는 만큼 어떤 물 생겨요? 자, 오염된 물들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악취가 날 수도 있고 또는 그 벌레들, 그렇죠? 예, 벌레들이 실내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막아요? 막으면 물이 안 나가는데요. 그냥 집에서 그냥 물 막아놓고 있을 거예요?
이런, 센스가 있어, 센스가. 딱 교재 보던 이런 거, 그쵸? 야, 이런 거. 자, 좋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여기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관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배관을 해버리면, 오염물이 나오죠? 나오는데, 이렇게 일정량은 항상 물이 그렇죠. 고여 있어요. 저장돼 있어요. 저장됐다. 저장. 그렇죠? 저장했어. 이거를 우리가 그렇죠. 봉수라고 하는 거예요. 봉수. 뭐라고요? 봉수. 봉수. 저장된 물이다. 그럼 저장된 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스물스물 벌레가 그렇죠? 예, 그렇죠? 전진하다가 여기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무서워. 잠수가 안 되는 거야. 무섭잖아. 어둡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스면 뒤로 가는 거야. 요건 안 돼.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가? 어딘가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냄새가 싹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넘어갈 수 없으니 여기서 후퇴. 그쵸? 자, 그럼 이 봉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네요. 어떤 목적이 있어요, 지금? 정리해 보니까. 벌레 올라오지 마요. 그렇지. 그쵸. 예. 벌레 침투를 방지하고 또? 냄새. 그쵸. 악취 방지다. 오늘 합격생이 오셨어요? 그렇죠. 이 합격의 느낌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오늘 처음 오셨는데, 좋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벌레 침투를 방지하고 악취를 방지하는 게 봉수의 설치 목적이에요. 시험에 나오잖아요. 봉수의 설치 목적이 뭐다? 벌레 침투를 방지하고 악취를 방지한다. 이거죠. 봉수의 목적. 그런데 이 봉수라고 하는데, 우리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봉수는 분명히 일정량의 물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럼 일정량의 물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 봉수의 깊이를 얘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봉수의 깊이라고 그래요. 요 바닥이 아니라 여기까지를. 그래서 요 면, 트랩의 위어라고 요 면을 우리는 디프라 그래. 디프. 그래서 자, 우리가 트랩의 봉수의 깊이는 디프에서 위역까지. 다시 어디라고요? 디프에서 위역까지. 다시 어디까부터? 디프에서 위역까지. 그러니까 가장 맨 밑지점을 디프라 그래. DEP. 깊다란 뜻이야. 딥. 그 다음에 맨 위를 그냥 위어라고 하더라. 위어. 그래서 잘 기억 안 나면 위에 있고요. 밑에 있어. 그냥.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위어와 디프 사이에 있어요. 트랩 위어와 디프 사이에. 요게 우리 보통 뭐라고 하냐면 보통 50에서 100mm 정도 유지해라 그래. 그럼 50mm는 몇 cm예요? 5cm가 되죠. 얘는 10cm가 되죠. 요 정도가 최소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 깊이를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5cm를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면 평균값인 7.5cm를 얘기해야 될까? 10cm를 얘기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너무나 스마트. 박수 한번 쳐서 박수. 크게 박수. 안 치시면 또 뭐라 그래 제가. 예. 예, 합격하실 것 같아요. 아니 너무 이렇게 스마트하신 거야. 그죠? 본인도 생각해도 어때요? 굉장히 기특하시죠? 네. 예, 시설 잘하실 것 같아. 우리 여성분들이 이렇게 잘하기 힘든데 지금 전국에 방송되고 있잖아요. 여성분이세요, 참고삼아. 예,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는 몇 cm다? 5cm예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옛날에 모의고사에 물어봤대요. 자, 우리가 봉수의 최소 깊이 얼마냐? 1번 5cm, 2번 7.5cm, 3번 10cm, 4번 15cm. 근데 고민을 했대요. 5cm일까? 아니면 평균값은 7.5cm일까? 끝에 있는 10cm일까? 그쵸? 최소니까 얼마가 돼? 5cm. 손가락 몇 개? 그렇지, 5개야. 손가락 5개. 손 닦고 나서 봉수가 있는데 봉수 깊이 몇 cm라고? 5cm야. 최소 5cm예요. 5cm.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봉수예요. 봉수. 그러면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뭔가 설비가 있죠. 이 설비를 우리는 트랩이라고 그래. 트랩. 이 트랩이라는 용어를 보면 우리가 무슨 그 장치물이나 고압물 이렇게 나와요. 장치물, 고압물 또는 덫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뭐 트랩이라고 하는데 트랩. 이 트랩은 결과적으로 봉수를 저장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것들을 트랩이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랩이 유형에 따라 몇 가지가 있어요. 트랩이 몇 가지가 있어.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 우리가 관트랩이라고 나와. 관트랩. 이 파이프 트랩이라고 그래요. 파이프. 그러니까 파이프가 생긴 모습인데 생긴 모습을 우리가 얘기할 때
S 트랩이나 또는 P 트랩이나 U 트랩이라고 해요. S 트랩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고 P 트랩은 이렇게 생겼고 U 트랩은 말 그대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U자형 관으로 뭘로 생겼어요? 파이프로 돼 있죠. 파이프 관 트랩이라고 그러고 관 트랩, 파이프 트랩. 그 다음 우리 용적형이라고 있어요. 용적형은 어느 정도 이 볼륨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정도 봉수량이 많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D 트랩 있고 B 벨 트랩이 있어. D 드럼 트랩, 벨 트랩 뭐라고요? 드럼 트랩, 벨 트랩. 드럼은 통이잖아. 드럼통. 벨도 이렇게 있어요. 벨 트랩이다. 자, 그럼 생긴 모습은 어떻게 생겼냐? 드럼 트랩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물이 이렇게 빠져나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양이 좀 되죠. 그렇죠? 양이 돼. 드럼처럼 생겼죠. 드럼. 우리가 드럼 치는 것처럼. 벨 트랩은 우리가 바닥 트랩 쪽에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잡으세요. 보통 뚜껑이 딱 씌워서 잘 몰라. 뚜껑에서 잘 모르는데 배수 뚜껑 있죠? 바닥에 배수 뚜껑을 보면 뚜껑에서 잘 모르는데 뚜껑을 딱 열면은요, 이렇게 여기 벨처럼 생긴 것이 있어. 벨처럼 생긴 이렇게 생긴 것이 있고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딱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마치 뭐처럼 생겼어? 벨이잖아, 벨. 땡땡땡 울리는 벨. 벨처럼 생긴 거 있어요.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군요. 옛날에 있었어요. 혹시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 바닥 청소할 때 보셨죠, 한번. 그렇죠? 바닥 청소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요거를 우리가 벨 트랩이라고 그래. 벨처럼 생겼어. 벨처럼. 그러면 이런 것들은 보통 트랩이에요. 보통 트랩인데 우리가 저집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인터셉터라고도 하는데 저집기. 이 저집기 중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대표적인 거 우리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뭐 그리스 트랩 가장 대표적이죠. 뭐 런드리 트랩, 뭐 헤어 트랩, 가솔린 트랩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근데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요게 나와요. 요게 플라스터 트랩이라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요 저집기라고 하는 의미는 얘랑 구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는 우리가 보통 순수 트랩의 역할이에요. 봉수를 저장하는 역할. 그렇죠? 순수 봉수를 저장할 수 있는 트랩의 유형을 말하는데 얘는 봉수를 저장하는 기능 플러스 이물질을 분리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특별한 트랩이에요. 특별한 트랩. 그럼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제 주방 있죠. 우리 이제 보통 호텔이나 아니면 대형 주방들 보면은 기름기가 많아요. 그렇죠? 기름기가 많은데 이 기름들이 여러분 아마 곰국 같은 거 끓이시면 알 거예요. 곰국 막 끓이면 그 위로 뭐가 올라와 있어요? 기름 올라와 있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굳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름기를 주방에서 직접 배수관으로 흘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은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닥에 큰 그리스 통을 담글 수 있는, 분리할 수 있는 통들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 트랩이에요. 그래서 대형 주방 같은 경우는요, 바닥 공사 하기 전에, 콘크리트 치기 전에 그리스 트랩을 미리 묻어야 돼요. 크기에 따라 뭐 1m, 1.5m 이렇게 깊은 것도 있어, 용량에 따라.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아주 애먹었어요. 제가 잘 몰랐거든. 초임 때. 갔더니 그리스 트랩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을 너무 낮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트랩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애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콘크리트 치기 전에 미리 자리를 다 잡아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리스 트랩은 바닥에 묻는 거예요. 굉장히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 트랩. 그래서 얘는 어디 들어간다, 보통? 대형 주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기를 분리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럼 다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S 트랩 있어요. S 트랩, P 트랩, U 트랩이 있는데 이때 S 트랩 같은 거는요, 우리가 위생기구에 많이 써요. 이 둘 다 P나 S 트랩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위생기구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트랩이에요. 많이. 예?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위생기구라 하면 세면기 같은 거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대부분 P 트랩 아니면 S 트랩을 많이 써요. 그런데 우리가 사이펀 파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둘 중에 어디는 사이펀 파기 현상이 나타나는데 둘 중에 어디는 어딜까요? 예? S 트랩이죠. S 트랩.
기억이 안 나면 뭐다? S니까 사이폰 파괴, 그렇죠? 예. 그럼 사이폰 파괴가 뭐냐? 자 보세요. 우리가 한 중학교 정도의 중학교나 뭐 초등학교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과학실 실험실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여기 상부에 물이 있고 하부에 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관을 만들어 놓으면 위에 있는 물이 쫙 흡인돼 가지고 지가 아래로 빨려 나오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위에 있는 물이 이렇게 요 관을 타고 아래로 흡인, 뭐라고요? 흡인. 다시 한번 뭐라고요? 흡인되는 요 현상을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사이폰 현상이다. 뭐라고요? 사이폰 현상. 다시 무슨 현상이라고요? 사이폰 현상. 요 현상을 사이폰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다시 보죠. 현재 얘 둘 중에 왜 하필이면 S트랩이 사이폰 현상이 심하겠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S트랩은요 만약 이 흡인 현상이 생겨서 얘가 요렇게 여기서 여기를 딱 지나면 뭐라 그래요? 이제 가면 언제 오니? 영영 못 나가 집 나가면 그죠? 왜? 물이 한번 내려가면은 쥐가 거꾸로 올라가기 힘들잖아. 그죠? 물론 영원히는 아니야. 일부 아주 드물게 다시 역사이폰 현상이 있기는 나중에 설명할 거고요. 일단 대부분은 뭐냐면 한번 빨려 나가면 다시 위로 올라가기 힘들어요. 뭐냐면 우리가 위치라는 거 중력 방향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는 쉽게 떨어지죠. 하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굉장히 힘들어. 위에서 아래는 굉장히 쉽지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얘는 뭐다? 흡인 에너지, 흡인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렇게 빨려 나가면 얘가 다시는 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얘는 흡인력이 설사 생긴다 하더라도 뭐야? 힘 빠지면 다시 치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트랩은 가장 사이폰 파괴 현상이 심하다고 했던 겁니다. 이해할 만한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U트랩이에요. U트랩은 우리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메인 트랩이다. 그래서 우리 희하수관과 주택을 연결하는 트랩으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결국 여러 하수들을 어디로 시하수관을 묶어줘야 되죠. 시하수관 묶어서 시하수가 나가야 되는데 이때 그 시하수관에 접속할 때 우리가 연결하는 트랩이 뭐냐 그러면 U트랩이라 해요. 그래서 U트랩은 그래서 시하수관에 직접 접속하는 트랩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인 트랩 뭐라고요? 메인 트랩이라 합니다. 메인 트랩. U트랩을 메인 트랩. 메인 트랩. 그래서 현재 관 트랩은 S트랩, P트랩, U트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용접형이에요. 이 용접형 트랩은 요게 이제 요거 잘 보시면 뭐랑 어디서 보시냐면 우리 주택의 주방 있죠? 주방 싱크대 문을 딱 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개수구 있죠?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밑에 싱크대 밑에 딱 보시면 이렇게 플라스틱 통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둥그란 통이. 그 통이 바로 뭐예요? 드럼 트랩이에요. 여러분 다 보신 거죠? 여러분 그 싱크대 이렇게 그릇도 씻고 하잖아요. 싱크대 바로 밑에 보면 이렇게 둥그런 통 하나 있죠.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지금까지 뭘로 봤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통이야. 그죠? 그냥 통이죠. 몰랄 땐. 지금 보니까 뭐다? 그게 바로 무슨 트랩? 드럼 트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드럼 트랩 보시고도 무슨 생각해?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이름이 뭐다고요? 드럼 트랩. 그래서 드럼 트랩은 주방의 싱크대에서 딱 열면은 밑에 있는 그 트랩을 드럼 트랩이랍니다. 드럼 트랩. 그래서 이 주방 싱크대인 드럼 트랩은 잘 봉수 파괴가 안 된대. 왜 봉수 파괴가 잘 안 된다고 했을까요? 제가 봉수량이 많아야 적어요. 무척 많아요. 얘는 여기 하부에서 들어오고 상부 넘쳐이 나가니까 양이 꽤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잘 파괴가 안 돼요. 주방용 싱크대는 잘 봉수 파괴가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벨트랩은 어떤 역할이냐면 벨트랩은 자 바닥에서 물이 빠져나오죠. 물이 빠져나오면 이렇게 차요. 이렇게 차죠. 그럼 물이 잘 보세요. 물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물이 넘치면 뚜껑으로 돼 있으니까 뚜껑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뚜껑을. 그래서 얘가 물이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요. 약간 부력이 존재할 수 있는데 어쨌든 약간 뜨면서 물이 빠져나가니까 결과적으로 일정량의 항상
물은 저장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닥 멜트랩은 멜트랩이라고 그래. 멜트랩 어디 들어간다? 주 용도는 바닥용에 주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용에 들어간다. 바닥용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스트랩이라는 것은 요 대형 주방, 그렇죠? 별 시험에 가끔 나오죠. 대형 주방에 이제 인터셉터, 저집기 용도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 327쪽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넘기시고요. 그러면 이제 봉수가 나오네. 봉수. 교재 328쪽이죠. 자, 이 봉수의 설치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파기 원인이 나왔죠. 1번, 2번, 3번 별표. 최근에 나왔던 문제잖아요, 이거. 봉수의 파기 원인. 자, 봤더니 뭐 정보압에 의한 파괴가 있고, 뭐 모세강 여러 가지 나오죠. 자, 그럼 보는 거예요. 봉수. 이 봉수는 유지해야 되는데, 봉수에 파괴 원인이 있더라 이거야. 파괴 원인. 파괴 원인이 뭐냐? 뭐 설명해 보면, 일단 뭐 증발이라는 게 있고요. 모세관 현상이라고 있고요. 증발 모세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압력자, 우리 운동력이 있어. 운동력. 응? 응? 이 관성력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펀 파괴가 있고요. 사이펀 파괴. 그 다음에 역사이펀 파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펀 파괴는 이제 보통 흡인이라고 하고, 얘는 토출 현상이라고 그래요. 흡인과 토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요 현상에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일단 이 증발이라는 건 뭐냐면 오랫동안 집을 비운 거예요. 오랫동안 집을 비워놨더니 세면기에서 물이 마른 거예요. 세면기. 그래서 우리가 증발 현상 같은 경우는 집을 오랫동안 비면은 하수관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봉수가 일정량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워놔서 물을 안 썼기 때문에 그게 다 마른 거예요. 증발이죠. 자연 증발. 그래서 이 봉수 이런 걸 파괴를 방지하려면 기름 같은 거 있죠. 물과 기름은 우리가 분리가 되니까 기름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면 증발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모세관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 모세관은 뭐냐면 머리 찌꺼기랑 비슷해요. 머리 찌꺼기. 뭐냐면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물이 가득 찼어요. 그렇죠? 여기 물이 차 있는데 여기 머리카락이나 이런 실밥 같은 거 있죠. 특히 머리카락, 우리 뭐 이렇게 세수하다 보면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뭐 머리 감는 분도 있을 거고, 드라이 하면서 그렇죠? 그 배수관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모세관 현상으로 물이 똑똑똑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모세관 현상 하면 잘 우리가 이해 안 갈 수 있긴 하지만, 또 예를 하나 들면 이 모세관 현상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먹물 있죠? 먹물을 막 갈아놔요. 이렇게 갈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화선지 같은 거 있죠? 종이 같은 게 이렇게 밖으로 널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닥이 흥건하게 먹물이 빠져나오죠? 이것도 모세관 현상이거든요. 모세관 현상.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에서 이제 파괴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모세관 현상 같은 거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끔 세면기 같은 거 청소하지 않나요? 집에서? 그렇죠. 예, 세면기 청소 한 번 해본 사람 흔들어 보세요. 예. 예, 안 해보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뭐라 그래요? 훌륭하신데, 그렇죠? 예, 앞으로는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세면기 청소할 때 쉽지 않죠? 예, 잘못하면 망가뜨리기도 해요. 저도 하나 망가뜨렸어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좀 힘을 줬더니 말이에요. 망가지더라고요. 창피하게. 그래서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고쳤어요. 나중에 기술자 불렀습니다. 왜냐면 이게 완전히 제가 망치를 쳐가지고요. 그게 틀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좀 골치 아팠어. 근데 보통은 제가 해요. 보통 하는데 가끔 제가 화나게 하면 제가 잘못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상력이라는데 관상력은 뭐냐면요. 자, 여기 봉수가 있죠. 이 봉수를, 자, 여러분이 흔드는 거예요. 흔들면 어떻게 돼요? 출렁출렁 거리다가 얘가 운동력에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관성력이나 운동력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건물을 막 흔들어야 되는데 어때요?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진 같은 거 있죠. 지진 같은 거 나면 아주 짧게 흔들려요. 여러분 침대에 누워있던 분이 침대에 떨어진다고 하잖아. 흔들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격자석쇠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출렁출렁 거릴 때 우리가 빠져나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우리가 철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봤더니 안 찾아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교과서 나와요. 왜? 일본 교재를 많이 활용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관성력 이런 건 어느 정도보다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이펀 현상이에요. 사이펀 현상. 자, 보세요. 여러분들, 자, 얘가 물이 자연히 빠진다 그랬죠? 빠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사이펀 현상이에요. 사이펀 현상. 사이펀 현상은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죠?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렸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자, 뭐 너무 가파른가? 심플한 예로 이렇게까지만 해줄게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배관이 있어요. 이건 위생기구인지 아시겠죠? 그림 보니까. 위생기구. 얘는 각종 그 설비 트랩, 그쵸? 트랩과 배수관이에요. 배수관.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건데, 자, 얘는 납니다, 지금. 나보다 위에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얘는? 상부기구. 나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그쵸? 하부기구고요. 얘가 이제 배수관이에요. 배수관. 그쵸? 배수관입니다. 배수관. 얘는 배수 수평관이죠. 주관. 수평 주관이에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뭘 느끼냐면, 자, 우리는 요 연결된 횡지관이에요. 횡지관이라 그래. 배수 횡지관. 그럼 얘는 뭐가 돼요? 횡주관이 되겠죠? 얘는 배수 수직. 뭐 주관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 그쵸? 그럼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배수 수직 주관은 횡지관보다 가늘어야 돼? 얇아야 돼? 굵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쵸? 왜? 이 많은 물들을 다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실무 시험에. 시설개론 시험에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시설개론과 실무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 나예요, 나. 난데, 자, 이 물들이요. 위에 상부 있는 물들이 막 내려오면서, 그쵸? 막 내려오면서 여기 물이 꽉 찼어요, 여기. 물이 차 있고, 얘 봉수랑 차 있죠, 여기 지금. 차 있죠? 차 있어. 그럼 여기, 현재, 보세요. 관이 이렇게 연결돼 있어. 관이 너무 심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 그럼 자, 뭐랑 똑같아요? 같죠? 잘 보세요. 그러면 얘가 물이 쫙 빨려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빨려 나오면서 지만 빠지는 게 아니라 상부 기구에 있는 물의 흐름이 연속적으로 많이 흐를 때 여기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어떻게 돼요? 이 물이 흡인될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이 흡인되는 그 현상이 바로 뭐다? 사이펀 현상이다. 이때 사이펀 현상인데 원인 행위가 나 때문이에요? 남 때문이에요, 지금? 남 때문이죠. 남 때문이야. 남이 나를 뭐 했다? 유인했다. 또는 유도, 꼬셨다야, 한마디로.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뭐야? 앞집 아저씨가 자꾸만 불러내는 거예요. 그쵸? 예,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윗집 아저씨가 뭐라 그래? 자꾸만 어디 좀 나가서 대포 한잔 하자고. 그쵸? 이게 바로 뭐야? 유도잖아, 유도.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뭐다? 윗집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흡인을 한 겁니다. 흡인. 응? 그러니까 얘는 원인이 내가 아니니까 뭐라 그래? 유인 사이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경우는 달라요. 두 번째 경우는 잡으세요. 여기 물이 꼬리를 물고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만수라는 건 뭐냐면 이 배수관에 물이 꽉 차 있는 거야. 만수. 가득 찬 상태로 물이 쫙 빨려 나가면서 얘가 쫙 빨려 나가는데 어떻게 돼요? 요 물들이 끊어져야 돼. 근데 끊어지지가 않거나 또는 약간 끊어져도 뭐예요? 흡인력이 생겨서 그냥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끌고 내려올 때는 남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원인이 누구예요? 원인 행위가 남이 아니죠. 나 스스로죠. 나를 뭐라 그래? 자기라고 하죠. 자기. 그렇잖아. 자기. 그래서 이건 뭐라 그래? 이것은 자기 사이펀 현상이다. 그럼 현재 딱 구분하니까 무슨 생각하면 돼? 우리가 윗집, 그쵸? 윗집 아저씨 때문에 밖으로 나갈 때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유인 사이펀. 나 스스로가 스스로, 그쵸? 나 스스로가 밖으로 나갈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자기 사이펀 현상이다. 그쵸? 이해하겠죠? 그럼 시험 문제도 뭐로 나와? 뭐 위에 상부 기구에 유수의 흐름이 많아서, 그쵸? 그 밑에 있는 그 기구에 봉수를 파괴했습니다. 그럼 무슨 사이펀이라는 거 이때는? 유도 사이펀이 되는 거고, 자, 자기 스스로 그 세면기 또는 무슨 위생기구에 물이 만수가 돼서 흘러가면서 뭡니까?
흘러가면서 유인 작용이 사이폰 현상에 있어서 봉수가 파괴됐다. 그러면 뭐야? 원인 행위가 안 나오니까 이때 뭐야? 아, 나 스스로구나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역사회포는 뭐냐? 역사회포는 자 특히나 역사회포는 어디 많이 생기냐면 배수 수직관과 우리가 배수 횡주관 근처에 있는 위생기구에 많이 발생을 해요. 자, 이건 좀 들어볼게요. 어떤 얘기냐면 자 물이 막 흘러내려. 물이 줄줄줄 흘러내리는 거야. 막 그렇죠. 비가 오듯이 흘러내리는데 자 보세요. 얘는 빠르죠 속도가. 근데 얘가 이렇게 횡징안으로 연결하려면 속도가 빨라야 늦어요. 그렇죠. 너무 잘 알아요. 늦어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늦어지고 있어요. 늦어지고 있어. 그럼 얘는 속도가 물이 막 내려오는데 얘가 막 잘 안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 밀라고 막 애를 쓰겠지. 왜? 속도가 나는 지금 빠른 속도로 가고 싶은데 앞에 그 횡지관 자체, 주관 자체가 수평관이니까 잘 안 빠져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야? 이 압력 때문에 얘가 이렇게 물결을 줘, 물결을. 잘 살살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압력 때문에 이렇게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물이 잘 안 빠져나오니까 어떻게 돼? 물이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여기로 힘을 한번 빡 줘. 여기 힘을 빡 주면 어떻게 돼? 여기 압력을 높아져서 얘가 어떻게 되니까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때는 잘 보시면 트랩에서 배수관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트랩에서 위생기구 쪽으로 역류가 돼요. 이때 뭐라 한다? 역류가 되니까 역사이폰 현상이다. 그러면 역사이폰 현상은 그럼 배관 내 압력이 높아져서 문제예요? 낮아져서 문제예요? 예?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여기 가만히 있으려는데 뭔가를 확 밀어. 확 밀면 압력이 높아져 낮아져요? 확 밀면은 높아졌어. 다시 압력이 높아서 낮아져서 문제다. 높아져서 문제다. 그러면 자 이런 사이폰 현상 유도 사이폰이나 자기 사이폰은 자 집을 나가지 말려는 굳건한 생각에서 집을 나갔죠? 그쵸? 압력이 낮아져서 높아져서 낮아졌어. 그쵸? 낮아져서. 그래서 얘는 압력이 낮아져서, 그쵸? 압력이 낮아진 거예요, 지금.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뭡니까? 작아져서 빠져나간 거. 이 사람은 뭡니까? 집에 있고 싶은 너무 성분하니까 그냥 밖에 안 나오고 그냥, 그쵸? 다시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압력이 높아서 낮아서 높아졌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제가 사이폰 현상이나 역사이폰 현상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책을 지금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 그럼 요 대책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자, 요거로 알기 위해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물이 있어, 물이 있고, 이게 주사바늘 있죠? 주사바늘을 이렇게 딱 보면, 주사바늘이 딱 돼 있어요. 주사액이 딱 있습니다. 그럼 주사액은 이렇게, 우리가 압력을 가하면, 얘가 빠지겠죠. 요게 한계 깊이래. 요걸 딱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피스톤으로 왔다, 좀 갔다, 그럼 어떻게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애기니까, 그쵸? 자, 그쵸? 주사. 양쪽에 맞았습니다, 저 지금. 양쪽에. 요즘에 그 독감사 있잖아요, 그죠? 야, 독감사 있고 또 폐렴사 있었죠? 폐렴사 있었는데,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독감사, 폐렴사 같이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맞았어요. 둘 다 맞은 다음에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폐렴주사 1년에, 평생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요. 예, 두 번째 받았어요. 3년 만에. 기억이 안 나가지고. 비싸더라고, 그죠? 10년만 하더라고. 근데, 이게, 그거 맞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안심하고 있는데, 어쨌든, 글쎄요. 불편한 일을 했어요. 자, 좋습니다. 주사야. 주사를 맞는 거야. 자, 그럼 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 피스톤을 내리고 올려도 얘가 딱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내려도 얘가 가만히 있을 거고, 아니면 얘가 올려도 가만히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다가 살짝 구멍 하나 내주면 어떻게 돼요? 구멍 하나 내주면 큰 관계 없죠? 압력을 주거나 빼거나 큰 문제가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가 통했다는 거예요, 지금? 공기가 통한 거죠? 공기가 통한 거야. 자, 보세요.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지금 현재 이 배관에 압력이 생겼죠. 얘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따로 뭡니까? 배관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배관을 만들어주면
이 배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배관들은 이 배관을 통해서 뭐가 흘러간다? 공기가 통한다. 근데 통하는 관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자 딱 집어넣고 통, 귀, 관이다. 공기가 통하는 관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린 통기관을 설치해주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사이펀이나 역사이펀 작용 같은 거 방지할 수 있었죠? 자, 이건 여기서 퀴즈가 들어가. 퀴즈요. 자, 퀴즈입니다. 통기관을 설치하면 자, 통기관을 설치하면 모든 봉수 파괴 원인을 해결한다. 왜 X예요? 예? X예요? 왜 X예요? 왜 그런데요? 예, 3초이상 지나서 안 되겠어요. 제가 기회를 드렸어요. 지금 전국 방송 됐으면 기자, 우리 오늘 오신. 왜요? 왜 아니라, 왜 X예요, 그럼? 아, 그래. 야, 왜 X일까? 잘 보세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기를 통하는 것은 어떤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이펀 현상을 해결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X예요. 뭐 때문에? 모두는 안 되는 거야. 그 모두는 안 되고 어떤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이펀과 역사이펀 현상. 응? 이거는 해결할 수 있지만 모든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그 통기관이야. 그럼 통기관의 역할이에요. 그럼 통기관의 역할은 압력을 1번 높인다. 2번 낮춘다. 3번 일정하게 한다. 셋 중에 하나가 답이겠어요. 셋 중에 하나 답.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짱 안 나오셨어요? 예, 꼭 짱 나오시라 그러세요. 그렇죠? 자, 아니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앞에 좋은 자리 남아 있네. 그렇죠? 뒤에서 또 잘 안 보이시니까. 공부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예. 예, 한 번도 안 주무시고. 그죠? 옆에 계신 분이 가끔 이렇게, 그쵸? 예. 윙크 하듯이 이렇게 잠깐 눈 감으시는데, 우리 한 번도 안 주무셨어요. 자, 1번부터 3번까지예요. 자, 몇 번 같아요? 기회 한 번 드리는 거예요. 처음 오셨으니까. 몇 번? 1번?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 둘 중에 뭔지 모르겠다? 못 봐가지고. 아, 못 봐가지고. 높인다, 낮춘다, 일정하게 유지한다. 이 셋 중에 하나인데, 자,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스마트하신 우리 합격 예정자, 어때요? 1번, 2번, 3번, 이제 손가락으로 딱. 3번, 이야. 합격생 모임에서 나왔어요, 오늘? 왜 그래요? 네, 답은 3번이죠. 높이는 것도 안 돼. 낮추는 것도 안 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다시 한번, 이 사이펀 현상은 압력이 낮아서 문제죠. 낮아서 문제야. 낮아서 문제는 통기관 만들어주면 압력이 어떻게 돼? 높아지겠고. 얘는 압력이 높아서 문제지. 압력이 높아서 문제는 통기관을 설치하면 어떻게 돼?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럼 그게 뭘 얘기해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압력을 일정 유지인데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압력 변화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화시키는 거. 그렇죠?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압력분을 최소. 그렇죠.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통기관의 어떤, 우리 목적을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통기관의 목적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 또는 압력 변화를 최소화하고 신선한 공기를 유통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통기관의 목적이에요. 공기를 통하게 하니까 외부로 공기랑 통하죠. 신선한 공기가 유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시험 문제는 뭐로 나오냐면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벌레 침투를 방지한다. 어때요? 아니죠. 자, 그럼 통기관의 설치 목적은 우리가 하수관의 악취를 방지하는 것이다. 맞아, 틀려요? 이것도 아니죠. 그럼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벌레 침투를 방지하거나
또는 악취, 실내에 들어오는 악취를 유입을 방지하는 것은 어떤 역할이었죠? 어떤 역할? 그렇죠. 봉수의 역할이었어요. 봉수.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통기관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우리 교재 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고. 자, 통기관이 나와. 통기관의 목적 쫙쫙쫙 나오죠? 예, 나와. 별표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통기관을 봤더니,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신정통기, 각계통기, 그쵸? 예, 공용통기, 뭐, 수변통기, 많이 있죠, 많이. 예, 각계, 공용 많죠? 결합, 신정 많습니다. 그럼 이 통기관의 유형이 나와. 이 통기관의 유형도 출제가 많이 됐던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통기관의 유형도. 그럼 통기관의 유형이 많으니까 한번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자. 그렇죠? 알아보자. 일단 이름을 써볼게요, 제가. 각계라는 게 있어요. 각계통기, 공용통기, 이 회로통기는 또 루프통기라고 돼요. 루프통기 또는 환상통기라고 같은 얘기예요. 환상통기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수변통기 또는 습시통기라는 얘기가 있고요. 도피통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합통기라는 게 있어요. 결합통기. 그 다음에 신정통기. 요렇게까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용어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 돼요. 각계라는 것은 개별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집단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 그렇죠? 개별적 행위를 하는 걸 각계라고 하잖아요. 각계. 개별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 공용은 뭐예요? 두 위생기구가 같이 있을 때. 그러니까 둘이 뭔가를 같이 쓸 때. 자, 우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 남녀 공용 화장실이다. 그러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용 화장실 하잖아요. 그럼 일단 보통 둘이 겸하면 공용이라 그래. 근데 회로나 루프나 환상은 뭐냐면 공용보다 훨씬 더 많은 위생기구가 같이 쓰는 거야. 그럼 얘는 뭐다? 하나의 위생기구를 하나의 통기관을 만들 때, 얘는 두 개의 위생기구를 하나의 통기를 만들 때, 루프나 회로나 환상은 몇 개? 보통 두 개 이상에서 보통 8개 정도. 그렇죠? 예,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고 더 이상도 가능하죠. 보통 두 개에서 8개 정도는 하나의 위생기구를 묶어줘요. 루프로. 묶고 환상. 이렇게 두른다는 거 뭐라 환상이라, 띠를 두르는 거 뭐라 그래요? 환상이라 하잖아. 환상. 또는 회로를 만들듯이 이렇게 연결했다는 뜻이고, 루프로 연결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습유하면 뭐야? 젖어 있는 거예요? 말라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지. 일단 용어적인 생각하는 거야. 분명히 뭔가 이 통기관이 뭐야? 젖을 수 있는 확률이 있더라. 통기관이 젖을 수 있어요. 도피는 뭡니까? 도피는 도망가는 거죠. 그럼 이 도피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부하가 또는 통기의 압력이 높아지거나 할 때 뭔가 바로 도망갈 수 있도록 최단 코스를 만들어 준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결합통기는 왜 결합이냐? 일대 메인간다. 우리 주간 있죠? 주간. 배수, 수직, 주간과 통기, 수직, 주간은 메인간이죠. 메인간 대 메인간을 5계층마다 연결을 해주는데, 요 연결하는 그 배관을 결합통기라고 하고요. 결합이란 건 기본적으로 메인간과 메인간을 연결해서 만들어주는구나. 그다음 신정이란 뭐냐면 신은 뭐예요? 늘렸다. 우리 그러죠? 신축. 이게 늘리는 거죠. 신축. 신장. 뭐예요? 다 늘린다는 뜻이잖아. 어디다가? 꼭대기에. 꼭대기까지 이렇게 연장했다는 뜻이야. 늘렸다는 게, 그럼 일단 중요한 건 딴 건 몰라도 뭐다? 꼭대기라고 나오고 최상층 개념이야. 그래, 꼭대기니까 최상층이구나. 최상층에서 연장을 한 관이다. 늘렸다. 연장을 한 배관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빠져 있어요. 그럼 뭘 연장했느냐? 요거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돼요. 이제 설명을. 그럼 여기까지만 대충 알아놓고 이제 뭘 보는 거야?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하는 겁니다. 일단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이 통계에 좀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 개가 나오는데 나중에 집에 가시면 기억이 안 나. 근데 사실은 뭐야? 요 단어 자체에 뭐요? 일정한 의미가 있거든요. 일단 단어의 의미를 알고 그림을 좀 통해서 이해할게요. 자, 보세요. 자, 여러분이 직접 얘기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렇게 배관들이 있어요. 배관들이 있습니다.
배관들이 있는데, 자, 이 통기관은 점점점 표시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위생기구 하나에 뭘 연결했어요? 통기관 연결했죠? 그렇지. 각개. 그죠? 각개 개별적으로. 얘는 두 개의 위생기구가 몇 개를? 한 개 썼죠.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공용. 이 공용이에요. 두 개의 위생기구를 하나에 통기관 연결한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연결해줘야죠? 그럼 얘는 뭐가 돼? 통기관, 수직 통기관을 접속한 거고. 통기관을 우리 입상했다. 입상. 배관을 입상. 뭐라고요? 배관을 입상시켰다 그래. 입상. 입상은 뭐야? 올린 거예요. 왜? 요 간과 입상. 뭐라고요? 입상. 위생기구에 입상했다라. 입상. 요 관을 뭐라고 한다? 교과서는 입상. 세웠다는 뜻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가끔 이렇게 보시면 입상 따가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입상. 왜? 입상이라는 얘기는 무슨 상을 받았나 그것이 아니라 배관을 세워준 걸 얘기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수직을 올려준 거 입상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야? 통기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얘기를 해 줄게요. 각계통기나 공용통기 중에 어디가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예? 그렇지. 그래서 각계통기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통기 능률이 좋다.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라는 얘기는 뭐야? 사실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왜? 하나의 위생기구마다 하나씩 연결하니까 분명히 그 능률은 이상적이에요. 좋죠? 하지만 비용은 비싸질 수 있으니까 이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아. 몇 개 많죠? 2개 이상이죠? 근데 여기다가 어떤 생각 드세요? 얘는 짠돌이죠. 그렇죠? 보세요. 여러 기구, 한 8개 정도까지는 하나로 가능해요. 8개 이상도 가능하죠. 문제가 생길 수 있긴 하겠지. 보통은 8개까지는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루프 또는 회로 또는 환상 같은 얘기예요. 루프, 회로, 환상은 뭐다? 같은 용어입니다. 교재마다 다르게 나와요. 근데 같은 통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같은 통기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사실 통기 능률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하지만 경제적이죠, 사실은. 예? 경제적이죠. 능률은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얘가 이 8개를 초과한다든가 또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 정도? 7.5m 정도라면 충분히 가능한데 이 위생기구가 얘를 오버시키는 거야. 오버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위생기구 같은 게 생기거나 하면 오버가 되면 어떻게 돼요? 통기 능력이 좋아져 나빠져요?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습식은 뭐냐? 자, 보세요. 습식은. 자, 여기 잘 보시면, 자, 내가 물을 써. 나야, 나. 내가 물을 쓰면 이렇게. 잘 보세요. 물을 쓰면 이렇게. 요 구간은 배수관이 되죠. 그런데 얘가 물을 써. 얘가 물을 쓰는데 얘도 뭐가 필요하다? 통기관이 필요한데 이때는 뭐가 돼요? 이때는 요렇게 요 부분이 뭐가 돼? 얘 위생기구에 뭐가 돼? 요 구간이 통기관이 되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요 구간은 뭐예요? 물에 젖을 수 있는 통기다. 스픽 통기다. 그런데 잘 보면 물은 어디서 항상 최상류에서 어디로? 하류로 빠지죠? 그 얘는 뭐가 돼요? 횡지가 어디서? 최상류에서 하류에 빠질 때 최상류에 연결된 수직 구간을 우리 뭐라 한다? 수변 통기. 왜? 물에 젖을 수 있으니까. 된 거죠? 그럼 이 습식 통기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회로 통기에서 최상류, 우리 상류에서 하류니까 횡지 간의 상류, 최상류에서 수직 간에 연결되는 이 부분을 뭐라 한다? 수변 통기, 습식 통기를 하는 거고요. 도피 통기는 뭐냐? 아까 오버했다 했죠, 얘가 문제예요. 이렇게 오버가 돼. 아니면 우리가 또 위생기구에서 더 늘어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문제가 된다. 문제가 되니까 잘 보세요. 문제가 되니까 여기 여기 통기관 있죠? 통기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압력이 걸렸을 때 가장 쉽게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는 방법. 또는 얘를 이렇게 꺾어주는 방법.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회로 통기에 직접, 체로 통기에 직접 연결하든지 또는 뭐다? 통기 수직 주관에 직접 접속을 해서 우리가 부하를, 그쵸? 압력이나 이런 부하를 조피시키는 행위. 요거죠. 그럼 도피 통기는 분명히 상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어요?
하류에 있으니까 도피통기는 뭐다? 최하류에 직접 접속을 해서 우리가 보통 환상통기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구나. 또는 우리 통기 주관 있죠? 통기 주관에 직접 이렇게 우리가 부하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도피통기입니다. 자, 그럼 결합통기는 뭐냐면 결합통기는 현재 얘가 메인관이죠. 얘가 뭐가 돼요? 배수 수직 주관이 되겠죠? 얘는 뭐가 돼요? 통기 주관이 되겠죠? 메인관다 메인이죠? 얘를 어떻게 한다? 우리 5계층마다 이렇게 연결을 해줘. 이렇게 연결하면 물은 빠져나가고 공기는 통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물이 빠져나가니까 얘는 안 되는 거야. 그쵸? 이때 위치를 보니까 어디가 위에 있어요? 통기관이 위에 놓고 배수관을 아래로 놓을 수 있도록 행으로 연결해 주죠? 이건 이 관이 무슨 관이다? 이 관이 결합하니까 뭐라고요? 이 관이 결합통기관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자, 배수 수직 주관과 통기 수직 주관을 직접 결합시켜주는 관을 우리가 결합통기라고 했던 겁니다. 결합통기. 그러면 딴 건 몰라도 신정 빼놓고는 얘네들보다 좀 배관 지름이 커야겠죠? 다른 배관보다 위에 있는 배관보다 배관 지름이 커야 돼요. 왜? 메인관과 메인관을 연결했으니까. 그렇죠? 메인과 메인을 연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신정통기는 뭐냐? 여기 꼭대기예요. 얘가 최상층이죠, 지금. 층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밑에 여기도 있겠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러 개가 있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최상층이죠. 최상층, 꼭대기층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꼭대기층 얘기를 하고 있어요. 꼭대기층 얘기하고 있는데 최상층이야. 최상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수관 위로 올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쓰니까 없잖아요, 그죠? 아니, 물을 안 쓰는데 무슨 배수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기서 쫙 올려주는 거야. 쫙 늘려줘서 쫙 최상층에서 연장했다는 얘기. 꼭대기로 늘려줬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지상에 계구에 따른 얘기 지상에 이렇게 노출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관은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을까, 우리는? 무슨 관? 신정통기관. 그럼 신정통기관은 어디랑 연결돼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무슨 관과? 배수 수직관이에요? 통기 수직관이에요? 지금. 그렇지. 배수 수직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배수 수직관 관경과 똑같은 관이에요. 이해할 수 있죠? 배수 수직 주관을 관경, 지름이라고 그래요. 관경, 그 구멍의 지름을 줄이지 않고 지상에 계구한 관이다라고 뭐라고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배수 수직 주관의 관경을 줄이지 아니하고 지상에 계구한 이 배관으로 이 배관의 지름은 우리가 배수 수직 주관의 관경과 동일하게 만든다. 이 배관을 뭐라 한다? 신정통기관. 그렇죠? 최상층에서 배수 수직 주관을 줄이지 아니하고 지상의 통기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요 배관을 뭐라 한다? 신정통기관. 어때요, 여러분들? 어디가 어딘지 이제 알겠어요? 예, 한 번 보고 알면 여러분 천재고요. 두 번 보고 하면 괜찮으세요. 뭐냐면 처음부터 이렇게 알지 못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워낙 수업을 그렇죠? 예, 그렇죠. 효과적으로 하니까 한 번에 알아두신 분이 많으세요. 천재 같으신 분들이, 그죠? 자, 좋습니다. 어떻게 특별히 어려운 점 없죠? 우리 안녕하세요. 예, 처음 오셨는데 괜찮으세요? 불편한 점은 없으시고요. 혹시나 마이크가 좀 울립니까? 안 울리죠? 예? 제가 이 마이크 쓰는 분 많이 고민했어요. 자, 그럼 오늘은 우리 첫 시간이니까 어디까지 했을까요? 329쪽에 통기 개통도까지 해드린 거예요. 나머지 암기 내용은 보지 말아도 돼. 나중에 공부하면 다 나와. 그럼 어디까지 넘길까? 330쪽에 이제 오설비는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